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GSAT 기출해설 특강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추리 문제이고요. 제가 이 시간을 3시간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떻게 구분 지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그냥 이렇게 쭉 풀어 나가다가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자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문제 쭉 같이 저와 같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리 부분이고요. 앞에 부분은 명제 부분도 있고요. 조건 추리, 벤 다이어그램, 뒤로 갈수록 도형 추리, 그 다음에 독해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 볼 건데, 자, 그러면 저희는 급하니까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명제 3단 논법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요, 뭐 유형별 풀이,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내용에서 또 이제 그 명제에 대해서 기본 예제라던가 유형풀이 이런 것들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실전이라 생각하시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명제 3단 논법 같은 경우 제가 꼬리 잡기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면 전제 1과 2 이런 문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론만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전제 2를 쭉 뺄 경우도 있고 전제 2를 쭉 빼놓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는 쭉 결론 따라가면 됩니다. 볼게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국내 여행 갑니다. 김치찌개를 먹지 않는 사람은 국내 여행 가지 않는다. 결론 나와 있습니다. 꼬리 잡기 해야 되는데 국내 여행 간다, 국내 여행 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있지 어때요? 둘이 연결되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명제를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그에 대한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우리 자리 바꿔서 명제를 한번 대우로 바꿔보려고요. 어떻게 바꿔볼까요? 자, 국내 여행과 김치찌개 먹지 않는 사람 자리 바꾸고 부정 갑니다. 자, 국내 여행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김치찌개를 먹는다. 자리 바꿔주고 부정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국내 여행 가고요. 국내 여행 가는 사람은 김치찌개 먹습니다. 결론은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는다라고 해주어야 되겠네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는다. 정답 3번에 바로 있네요. 간혹가다 이 결론 또한 대우로 바꿔놓은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찾아줘야 되겠죠. 이에 대한 대응은요. 어떻게? 자리 바꾸고 부정. 김치찌개 먹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대우까지도 한 번 더 건너줘야 된다라는 거, 주어진 명제가 참일 경우 그에 대한 대우 명제만이 참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도 역시 명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 경우는 전제 두 번째가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전제 1입니다. 작곡가를 꿈꾸는 사람은 TV 시청합니다. 작곡가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TV 시청한다라고 그냥 저희끼리만 간단하게 줄여주려고요. 여러분들이 줄임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제 2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작곡가를 꿈꾸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쪽과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결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쪽과 이쪽에 대한 호응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전제 2에는요. 안경과 TV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떻게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TV를 보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또 한번 정리할게요. 어떻게요? 많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쑥쑥 보입니다. 대우로 직접 바꾸지 않아도 대우로 바꿔놓은 게 눈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습해보면 TV 보지 않는 사람은 작곡가 꿈을 꾸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에서는 안경이 나왔죠. 자, 이렇게 결론이
된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경을 제일 앞으로 빼주고 TV 그 다음으로 간 다음에 작곡으로 가야 됩니다. 즉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 TV 보지 않고요. TV 보지 않는 사람은요 TV 시청하지 않는 사람은 작곡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작곡 꿈을 꾸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 들어갈 때는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TV 시청하지 않는다. 라는 이 내용이 전제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엔 주어진 명제로 도저히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대우 명제 찾아서 대우 명제로 다시 찾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결론만 도출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전제 1과 2인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결론인지 아니면 전제 1과 2인지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TV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작곡가 꿈꾸는 사람은 TV 시청을 한다라고 했고 결론이 안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작곡가 꿈꾸지 않는다. 작곡이 같은 명제이긴 하나 어때요? 서로 다르다. 서로 어때요? 주어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하 둘 중에 하나를 대우로 바꿔봐야 되겠구나라는 거 알습니다. 대우 바꿨더니 TV 보지 않는 사람은 작곡가를 꿈꾸지 않고요.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작곡가를 꿈꾸지 않는데요. 아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안경과 TV와의 상관관계가 포함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결론에는 안경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안경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TV를 시청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처음 주어진 명제로 가면 이렇게 돼서 결론에 도출된다라는 거.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대우명제가 대부분 사용이 되긴 하지만 간혹가다 대우명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문제에서 무조건 대우를 다 찾아놓고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주어진 내용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대우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전제 1이 되어 있네요. 전제 1이 빈칸이고요. 전제 2 내용 간단하게 추려볼까요? 바이올린 배우는 사람은 모두 필라테스를 배운다. 즉 피아노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필라테스를 배운다라는 결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피아노가 나왔고요.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연결 지어야 줘야 됩니다. 이건 조금 쉽네요. 왜? 전제 1이 비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바이올린 배우고요. 바이올린 배우는 사람은 필라테스 배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피아노 배우는 사람은 필라테스 배웁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 바이올린을 배운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순간 이게 전제 1인 줄 알고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게 전제 1이고 전제 2고요.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의 결론의 앞머리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대우가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꼭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전제 1입니다. 헷갈려서 이렇게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제 2는요.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랬더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엇이 나왔냐? 커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갑자기 생강차 나왔네요.
자,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전제 1이 시작할 때 결론 1이 같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와인과 생강차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아하, 와인과 생강차의 전후 관계를 살펴줘야 되는데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끝났으니 와인을 앞으로 꺼내주면 더 슉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이 되겠죠.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강차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강차를 좋아한다 라는 결론에 도출되겠네요. 정답은 와인을 좋아하지 않으면 생강차 좋아한다.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 2, 3, 4번까지는 명제 문제였고요. 5번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유행에 민감한 모든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 이 부분은 우선은 제외해 놓고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을 A라고 해둘게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보다 그냥 유행이라고 할까요? 유행에 민감한 모든 사람은요. 어때요? 민감한 모든 사람은 뭘 좋아하나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유행이 민감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 고양이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포함이 되겠네요. 이게 전제 1입니다. 그랬더니 전제 2가 됩니다. 전제 2 아직 빈칸으로 할게요. 그랬더니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고양이 어떤 나왔습니다. 어떤이 나왔다라는 건 어때요? 벤 다이어그램, 즉 원 두 개가 따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쇼핑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전제 조건 두 번째가 붙어야 되느냐? 유행과 쇼핑을 좋아한다 라는 것이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고양이 안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고양이 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유행과 쇼핑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흐릿하게 있었던 유행이 이제 색깔을 가져야 되겠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어떤 사람은 어때요? 쇼핑에 왜 어떤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유행에 여기에 완벽하게 포함된 모드는 아니기 때문에 유행과 쇼핑, 즉 유행에 민감한 어떤 사람은 쇼핑을 좋아합니다. 즉 그러니까 어때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쇼핑 좋아한다. 유행에 민감한 어떤 사람을 쇼핑을 좋아한다 라는 정답 2번 찾아줘야 됩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 쇼핑 좋아한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여러분들 고양이 유행 제가 이렇게 썼지만 해설에는 한 글자씩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결론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유행과 쇼핑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기본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조건 추리, 배열하기, 묻기, 연결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 보지요. 조건 추리, 배열하기, 묻기, 연결하기는요. 맞습니다. 주어진 문제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확인한 다음에 자리 찾아주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A에서 E까지 5명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요. 바닐라, 딸기, 초코맛 중에 한 개씩 주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을 때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C 혼자 딸기 맛을 선택했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박제입니다. C는 딸기 그리고 혼자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딸기는 더 이상 선택 불가능입니다. A와 D는 서로 같은 맛 선택했습니다.
A와 D는 서로 같고요. B와 E는 서로 다른 맛 선택했습니다. B와 E는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맛은 두 가지죠. 바닐라, 초코 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더 볼까요? 바닐라, 딸기, 초코맛 아이스크림 각각 2개씩 있습니다. 그러나 딸기는 더 이상 주문할 수 없으니까 바닐라 둘, 초코 둘입니다. 바닐라 둘, 초코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주문한 E는요. 인원 초과로 선택한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했다라고 한 거 보니까 E는요. 어때요? A와 D와 같은 걸 주문했고요. 먹지는 못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와 D는 그러면 먹었네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딸기입니다. 자, A와 D가요. 만약에 바닐라를 A와 D죠. 큰일 날 뻔했네요. A와 D가 만약에 바닐라를 선택했다면 D가 바닐라 선택했다면 E도 바닐라를 선택했지만 먹지는 못했고요. 하나만 남은 거 초코 있습니다. A가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초코를 선택했다면 이 친구는 바닐라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초코가 돼야 됩니다. 왜요? A와 D는 서로 같으니까요. E도요. 초코가 되어야 되고요. 다만 먹지는 못합니다. 먹은 건 A, B, C, D네요. 자, 이 조건 가지고 넘어가 볼까요? 짠! 정리해 왔습니다. 방금 저희가 했던 내용이죠. 자, 하나하나 이제 맞고 틀리고를 찾아볼게요. 여기서 우리 체크해 줘야 될 게 이 친구는 안타깝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A가 바닐라 맛을 선택했다면 이 경우 볼게요. A가 바닐라 맛을 선택했다면 E는 바닐라 맛 선택했습니다. 맞고요. C가 딸기 맛이 아닌 초코 맛을 만약에 선택했다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초코가 된다면 초코가 선택하고 딸기 맛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C는 아이스크림 먹지 못했을까요? C는요. 봤더니 만약에 초코 됐다라면 바닐라고 초코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코 4명이네요. 바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린네요. 자, 3번 볼게요. 지우고 3번 보면 D가 E보다 먼저 주문했다면 E는 아이스크림 먹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바닐라, 초코기 때문에 어때요? 마지막에 선택했기 때문에 못 먹었으니까 좀 더 먼저 선택했다면 A와 D는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거 먹어야 되니까 선택했다면 아이스크림 먹었을 것 같고요. A와 E가 같은 맛을 주문했다면 B와 D는 서로 다른 맛 A와 E 초코, 바닐라 서로 같은 맛 주문했다면 B와 D는 서로 다른 맛 초코, 바닐라, 초코 맞네요. 자, E가 만약에 딸기 맛을 주문했다면 각자 선택한 맛의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딸기 되어 있으면 바닐라, 초코, 딸기 초코, 바닐라, 딸기 왜 그러냐면 각자 아이스크림 맛별로 2개씩 있었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역시 조건 추리 계속 가보죠. 자, A, B, C, D 4명은요. 옷가게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 보았습니다. 조건과 같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주어진 거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S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의 종류는요. 티셔츠, 그 다음에 바지, 코트, 셔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4가지네요. 종류별로 각각 검정, 흰색 있고요. 흰, 있습니다. 재고는 한 장씩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이 입으면
나머지는 못 입겠네요. 각자 옷의 종류가 겹치지 않도록 두 짝씩 입었다라는 것은 티셔츠 검정색 입었으면 다른 거 입어야 되는 거죠. 티셔츠 입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같은 색상으로 입어본 사람은 2명이고요. 코트를 입어본 사람은 셔츠는 입어보지 않았고요. 티셔츠를 입어본 사람은 바지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조건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자, B는요, 검정색 바지를, C는요, 흰색 셔츠 고정이네요. 이미 이렇게 딱 정리된 거 보니까 이걸 첫 번째로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코트는 A, B가, 티셔츠는 A, C가 입어보았습니다. 검은색 코트와 셔츠는 A, T가 입어보았다라는 거 가지고 우리 표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자리가 없어서 이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주어진 내용 하나하나 보면서 저하고 같이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박제되어 있는 거, 다른 거 입으면 다른 거 못 입는 거, 이미 조건에서 입어봤다라고 하는 거. B는 검정 바지 입어봤습니다. B는 검정 바지 입었습니다. 검정 바지는 이제 아무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C는 흰색 셔츠 입었습니다. C는요, 흰색 셔츠 입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흰색 셔츠 또한 아무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재고는 한 장씩이고 나머지는 선택 못합니다. 옷의 종류도 겹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C는 셔츠는 이제 선택 못하고요. B 역시 바지는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티셔츠 입어본 사람, 바지는 입어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지를 입어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티셔츠를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B는 티셔츠 입어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봤더니 코트 입어본 사람, 코트를 입어본 사람은요, 셔츠 입지 않습니다. 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셔츠를 입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C도요, 코트는 입어보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는 A, B가 입어봤습니다. 코트는 A, B가 입어보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트는요, A, B가 입어봤기 때문에 D는 안타깝게 입어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는 A와 C가 입어봤습니다. 티셔츠는 A와 C가 입어봤기 때문에 역시 D는 입어볼 수 없는데 D를 봤더니요, 칸이 2개밖에 없어요. 2개는 꼭 선택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지는 흰색 입었고요. 셔츠는 검정색 입었다. 즉 하나하나 선택한 걸 보니까 나머지는 또 선택 못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2개 입어봤고요. 이쪽에 둘 중에 하나 입어볼 거고요. 둘 중에 하나 입어볼 거고 하나하나 입어볼 거예요. 계속 볼게요. 자, 티셔츠 A, C가 입어봤기 때문에 D는 입어볼 수 없고요. D는 흰색 바지 결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못 입어보니까 다 X 처리하네요. 검정 코트, 검정 셔츠 A, D가 입어봤다라는 거 조건에 있었죠. 검정색 코트와 셔츠 A,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 코트와 그 다음에 A와 D가 입어봤다라고 했는데 D는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검정 코트는 A가 입어봤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입지 못합니다. 그 다음 D는 검정 셔츠가 결정됐기 때문에 A는 검정 코트가 결정이 됐고요. B는 흰색 코트가 자동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왜요? 남아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이거 입어봤고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와 C 이렇게만 되면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 조건에서 하나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은 색을 입어본 사람은 2명뿐이다라고 했는데 B와 D는 이미 서로 다른 색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 검정 흰색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선택한 거와 같은 색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는요 검정색 코트니까 검정색 티셔츠가 맞고요. 그 다음에 C는요 흰색 셔츠이기 때문에 흰색 티셔츠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땡땡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 주어진 표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둘 맞네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주어진 과정을 찾아가는 건 복잡하지만 막상 풀어보니까 막 안 되는 거, 즉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그래도 어려운 과정은 없는데 간혹가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또 갈라치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의 길이는 길지만 딱딱딱 그 과정 정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표 보고 우리 풀이한 표 보고 나머지 내용 볼게요. A는 검은색 티셔츠 흰색 바지 입었나요? 아니요, 흰색 바지가 아니라 검정 코트 입었네요. A는 검은색 티셔츠 입었고요. 흰색 코트 입었나요? 검정 코트 입었습니다. 그 다음 B는요. 흰색 바지 아니고요. 검정 바지 입었고요. 흰색 코트는 맞네요. 그 다음 C는요. 흰색 티셔츠 맞고요. 검은색 셔츠 입었나요? 흰색 셔츠 입었죠. 그 다음에 D는요. 흰색 바지하고 검은색 셔츠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죠. 복잡하다라기보다는 과정이 좀 길죠. 그러나 어렵거나 혼란스럽거나 그 안에서 고민하고 또 나눠놔야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어진 내용 앞에서 보시면 A, B, C, D 있었을 때 이 주어진 내용에서 표를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꼭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처음에 했던 것처럼 티셔츠, 바지, 코트, 셔츠하고 거민하고 A, B, C, D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방법 말고도 밑에다가 쓴 것을 내용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A가 뭘 입었지, B가 뭘 입었지 이렇게 해봤더니 나중에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그냥 여러분들 코트, 바지 이렇게 하고 줄 그을 필요 없어요.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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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하면 쭉 그어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뭘 입었는지를 확정을 해주시면 나머지 여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군가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와지고요. 재고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빈칸 2개가 나온 그래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꼭 표를 좀 그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표를 그리면서 하는 게 한 문제를 맞추도록 좀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고요. 이렇게 돼야만이 여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A는 무엇을 입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표가 뭐 이렇게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기를 봤더니 A는 뭘 입었고 B는 뭘 입었고 C, D, E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 꼭 확인하시고 경우의 수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티셔츠 같은 색깔이 없었다면 여기에 검정 흰색, 검정 흰색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가 8개가 되고 16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서 정답 5번까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뒤에 문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7번까지 했으니까요. 그 다음 8번 카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다음 강으로 바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